즐거움엔 끝이 없다. 지식도 끝이 없다. 한여름밤의 식혜처럼 시원한 시간 함께 온 클래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핫 여름보다 더 핫한 임혜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주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이 함께 온 클래스가 오늘로써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4인 4색 특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4명의 강사들이 각자 전혀 다른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4분의 강사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동안의 소감을 적어서 한번 문자로 보내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목사님, 아주 많은 분들에게 문자가 왔다고 하죠. 너무 핫했어요. 핫했어요. 어제 밤에도 왔는데. 뜨거. 나는 진짜 대충 한 사람, 이제 앞으로 나보고 이런 거 뽑으라 그러지 마. 그래서 대충 한 사람을 뽑아놨거든요. 네네네. 어젯밤에 온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가 네. 잠을 설칠 정도로. 그래서 일단 인사를 2개 읽어드리고. 네네네. 궁금하다. 5672님이에요. 5672님. 함께 온 클래스는 정말 생활 밀착형 강의라는 소개처럼 꼭 필요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신경과, 상담학, 소아 발달, 그리고 웰다잉처럼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한 교회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유익한 강의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게 제가 좀 심쿵해갖고 요걸 드리려고 막 그랬고. 네네. 또 하나는 9550님이에요. 네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대충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나 한 주 한 주 보다 보니 정말 전문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강의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와.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 발달 과정을 볼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구성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더 유익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씨 같으면 누굴 뽑아? 삐까삐까인데. 야, 이거 2개 막상막상한데. 그래서 9550님이 네. 조금 더 디테일이 조금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점수를 주고 한 분만 뽑아달라 그래서 네. 9550님으로 와, 뽑아봤습니다. 네, 9550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9550님은 저희가 지난주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프라다 가방에 담겨있는 프라닭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즌에 대미를 장식해 주신 우리 신교남 강사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웰다잉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웰다잉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맞아요. 그 상관이 없이 누구나 맞아요. 피해갈 수 없는 그 토픽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공감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웰다잉 강의인데요. 오늘은 웰다잉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웰다잉의 하겠습니다. 실제. 하긴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사실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주제이니만큼 깊이 있는 강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부분이라 그러니까 좀 더 나는 땡기는데, 네. 그 삶에서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뭐지 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자,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거 과연 뭐가 있을지. 죽어봐. 자, 그럼 웰다잉 두 번째 강의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다잉은요, 웰다잉 교육이란 이름으로 많이 지금 많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죽음 준비 교육으로서 이 5가지 준비 교육을 웰다잉 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몸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 연면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호스피스를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몸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어떤 심리적인 단계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수용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준비인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재산 상속 이러한 것들을 깔끔히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만 자녀들이 다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례와 장묘 준비입니다. 뭐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나의 장묘는 뭐 매장이라든지 화장, 수목장, 많은 장례, 장묘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또 자녀들한테 난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것인데요. 먼저 보낸 가족들, 뭐 부모님 또는 가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가 비탄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잘 치유해 나가는 것이 사별의 아픔 나누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마음과 몸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이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시한부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에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병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적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지? 나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왜 하필 나지? 라고 하는 이 분노의 단계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라면 신,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절대자와의 타협의 단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몸의 병이 악화가 되면서 이제 우울한 단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수용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계를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만 하다가, 아니면 분노만 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요. 수용의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분노의 단계로 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수용의 단계에서 가족들과 정말 이별의 그런 인사를 나누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몸의 준비입니다. 몸의 준비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이렇게 죽음의 단계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불필요하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저렇게는 안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를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명권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법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성이 바탕이 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숨만 연명하게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내가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만 연명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 존중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운명 결정권,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들이 지금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래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는 환자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제 중요하다.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 또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 정신적, 육체적 고통받는 자들은 그러면 삶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운명을 그냥 결정해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위험한 논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또 시행도 되고 있지만 이것도 이 안락사에도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안락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약간 개념을 한번 보면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뭐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 안락사, 간접 안락사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요건에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다잉은 행복한 죽음 또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언 작성, 장례 절차, 유산의 상속, 시신 기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임종 문화, 죽음 문화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로 굉장히 넓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결정권이 가장 가치가 들어있는 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은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존엄하게,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쓰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그런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법적으로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그 정확한 법률 용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난 더 이상 고통스러우니까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2명이 반드시 판단을 한 경우,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임종 과정에 있으니 연명의료를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건강했을 때 미리 체크해 두어서 그것을 결정해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무의미하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살릴 필요가 없다, 아니면 뭐 가족이,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법률이, 이런 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의미하다고 내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TV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만 얘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놓지 않으셨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참 아쉽죠. 그랬을 때 가족이 2명이 우리 어머님은 평상시에 저런 거를 적어놓지는 않으셨지만 가족들한테 늘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럴 땐 저런 거 하지 마, 의료 연명치료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가족 2명이 합의를 하면 그분은 연명 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셨지만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분은 연명치료를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막 물어왔을 때 가족들이 보기에는 연명치료하면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족이 전원 합의해서 해주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가능하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더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를 할 것인가 호스피스에 관한 이런 문항에 작성을 해두는 것입니다.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기관을 통해서 작성하고 등록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연명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심폐소생술을 받죠.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기술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사람이 다쳐서 교통사고로 들어왔을 때 숨이 멎었을 때는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는 그렇게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술이 바로 죽음 직전에 다시 환자를 일단은 연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술적인 그런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명의료를 중단 결정을 해도 환자한테 꼭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입니다. 아프니까 진통제 놔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분 공급해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일반적인 산소의 단순 공급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료 행위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웰다잉 기관에서 이 등록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대전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록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등록 기관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셔서 작성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보건소는 유성구 보건소, 대덕구 보건소가 있고요. 병원으로는 선병원, 대전 선병원, 유선 선병원, 대전 성모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전 웰다잉 연구소 이렇게 대전에서는 이러한 등록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등록했다면 어느 병원에 가도 내가 나중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한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웰다잉법을 시행할 거예요 라고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데 가셔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써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조금 더 그냥 살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인간은 참 유한하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성찰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음 앞으로 달려가서 죽음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굉장히 큰 고통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작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요. 죽음은 정말 우리 삶을 끝장내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롭게 변화시켰을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있다는 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였군요. 네, 평생학습 기관에서 중노년들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 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1, 2, 3, 4 쫙쫙 나왔잖아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우리 셋 중에는 제일 먼저 갈 거는 확실히 아유.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게 저는 어쩌다가 자주는 아니지만은 아이들한테 그래요. 엄마 여차한 경우에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다 등록을 하면 되는구만. 네. 그래서 아까 그렇구나. 그런 소상한 거.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등록을 할 거 같고 또 처리를 했다 또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문화 정서상 아직은 죽음을 막 쉽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죽음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실 보내기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생명은 누구에게나 참 소중하고 참 존엄스러운 건데, 자, 얼마나 존경스러운 마지막을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또 생명의 또 존엄도 좌우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온 시간으로 돌아갈 텐데요. 우리 강사님 퀴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연명의료의학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김요한 목사님. 세 번째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명의료의학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1번 대통령, 2번 김땡땡 목사님, 3번 자기 자신입니다. 자, 지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목사님 혹시 몇 번이 정답 같으세요? 내가 먼저 갈 거라고 나한테 묻네. 아니, 나는 김땡땡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할 거야. 책임을 지셔야지. 끝까지 우리가 알아온 세월이 20년. 네. 자기 자신이겠죠. 이번에는 김요한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만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강사님 힌트 한번 살짝 주실까요? 이 세 개 중에. 힌트요. 네네네. 네. 김요한. 어떤 게 또 힌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힌트요. 네네네. 힌트요. 네, 갑작스러운 제 네. 애드립에 조금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내가 네. 너무 물을 탔었어. 네. 네, 힌트 없습니다. 왠지 역시.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이게 법률로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또 뭐 지주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이 삶과 죽음의 가장 1차적인 이 존재는 누구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답 많이 올라왔나요? 정답 확실히. 네, 정답 많이 올라왔나요? 올라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답이 몇 번인가 한번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요한 목사님 안 팔고 네. 3번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기 자신. 연명으로 의한 결정은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고 철회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행운의 정답자는 우리 신균아 강사님께서 한번 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답한 자
네, 네 번째 분께 드릴 죽을 사. 텐데요. 자, 네 번째 분 누구신가요? 네, 바로 올라왔습니다. 김미란님 축하드립니다. 우! 자, 우리 행운의 네 번째 김미란 당첨자님께서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간의 4인 4색 함께 온 클래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자, 무엇보다 끝까지 남아서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또 우리 힘차게 외치고 같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안녕. 다음 시즌에 만나요.